중국과는요, 인터넷망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얼마 전에 disinformation이다, misinformation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죠. 며칠 전에 보니까 지금 그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지지하는 게 92%, 한국을 지지하는 게 8%. 그럼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 인터넷 공간은 중국이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중국에 보면 우마오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섯오자. 그 다음에 마오는요, 터럭 모자입니다. 당은 집단을 얘기하는 당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우마오당은요, 중국 화폐 단위가요, 원래 1전, 10전 이런 식으로 전입니다. 그걸 보통 중국말 할 때는 괴자를 써서 2块, 10块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보다 더 낮은 단계의 화폐 단위가 마오, 이 모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같으면 우리 1전, 2전, 3전 해서 그 이런 짜리들 있었죠. 그런 단위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원이 안 되는 돈, 즉 5원. 예전에 5원짜리 우리 동전도 있었고요. 또 1원짜리 이렇게 그 하얀색 빛깔았던 1원짜리 있었는데요. 이런 그 조그마한 돈, 아주 보잘것없는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우마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돈이라도 받아서 빌어 먹어야 되는 중국의 불쌍한 인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자들이요,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을 격파시키기 위한 이 소위 인터넷상에서 이 장난질을 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댓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천한 것들에 천박한 짓이니까 댓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자들이 이렇게 뭐 번역기나 이런 걸 해서 올리다 보니까요, 굉장히 그 우리나라 그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에 맞춤법에 부합되지 않는 굉장히 어색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그 글들을 왕왕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뭐다?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장난질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대단히 좀 이렇게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즉 최소한도 중국과는요, 인터넷망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내년도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 있어서 외부 세력들이 대한민국 선관 위에 침투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고 위조할 수 있는 원천적인 해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김용빈이라고 하는 전직 판사가 중앙선관위에 그 상임위원으로 가 있는데 좀 제대로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용빈 씨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무슨 사전투표제가 좋다고 헛소리를 삘삘 해대던데 좀 공부 좀 하기 바라요. 김용빈 상임위원님. 그 서울대학교 나면 뭐 할 거예요? 네? 사법고시 패스했으면 뭐 할 거예요? 제대로 된 역사도 모르고 선거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돈 많이 주는 장관급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그럼 똑바로 밥 먹는 값을 해야죠. 밥값을 못하면 김용빈 씨도 나중에 역사에 두고두고 가문 자체가 그 자녀들까지도 개망신당하는 정말로 금수만도 못한 집구석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간 있을 때 공부를 해서 올바른, 그러니까 뭐가 된장이고 뭐가 똥인지 구분을 해야지. 그런 것도 구분 못하고 서울대학교 나왔다면 다 안 가요? 아니 될 소리죠. 자, 그런데 이 가짜 뉴스를 갖고요, 지금 중국이 미국을 지금 파괴시키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즉 가짜 뉴스를 가지고 미국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지금 파괴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게 어디다? 중국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 공산당 CCP다. Chinese Communist Party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사회 혼란을 조성한다면서 가짜 뉴스를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중국은요, 표리부동하게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대해서는 수조 원의 억만금의 예산을 들여서 가짜 뉴스를 생성, 전파를 하면서 해당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또 정치 상황을 문란하게 어지럽게 만들면서 그 각각의 서방 선진국가들이 안보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다는 이 얘기가 미 국무부에서 정식 보고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그 유명하다는 뉴욕 타임즈의 China uses deceptive methods to solve disinformation, US says. 이렇게 해서 이 기사가 지금 아주 큼지막하게 실렸습니다. 뉴욕 타임즈는요, 미 국무부의 산하 가짜뉴스 대응 조직인 국제관여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이 선전과 허위 정보, 검열 등을 통해서 해외 정보 조작에 수십억 달러, 수조 원을 지출을 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거짓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이어서 중국은 이를 위해서 외국 신문과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SNS 등에서 온라인 인플루언서를 후원하고 자국의 견해를 홍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국제기구와 언론 매체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또 진국에 대한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는 등 글로벌에서 정보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만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중국의 진면목을 밝혔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후원 사실은 표시하지도 않은 채 중국 정부의 콘텐츠를 배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개 또는 비공개 수단을 아주 저열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의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과 양안관계, 인권, 둔화에 가는 중국 국내 경제 등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자국의 주장과 반대되는 정보를 짓밟고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은 정보 조작을 위해서 외국 정치인, 언론인을 포섭해서 자체 정보 생태계를 구축을 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위성 네트워크와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에도 투자를 하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한 해외 데이터 수집으로 중국이 특정 개인과 조직을 겨냥한 세계적인 검열을 세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후원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현지 신문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였고 파키스탄 언론에 대해서도 상당한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뒤로 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소셜미디어인 위챗을 악용하여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중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의 잠재적인 비판자들이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 같은 시도를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중국의 직접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가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의 보고서에서는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정보 활동이 디지털 권위주의를 조장함으로써 미국과 전 세계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자국의 선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정보와 사람을 감시하는 디지털 감시 도구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전술 가운데 상당수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각 국가들이 경제 및 안보 이익을 중국에 종속시키는 결정을 내리도록 잘못된 유도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의 거기에 일하고 있는 한 직원께서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한 국가의 이야기는 사실이어야 하며 그 국가의 장점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강압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점점 더 많이 하면서 해당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조직의 이 직원은 그러면서 퍼즐 조각을 보고 이를 합쳐보면 세계 핵심 지역에서 정보 우위를 차지하려는 중국의 숨막히는 야욕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정보 조작을 막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가치가 서서히 꾸준히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나 러먼드 여성이죠. 미국의 상무장관입니다. 그리고 다른 관리들의 이메일 계정에도 접근을 해서 6만여 개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다른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해킹하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또 해당 국의 내정에도 간섭을 하며 이것을 모두 중국에 유리하게끔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